유튜브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썹TV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허수봉 같은 남자 산타입니다. 의리가 있어야 됩니다. 물론 돈을 좀 많이 주긴 했습니다. 허수봉 같은 남자입니다. 알겠죠? 봉을 뽑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달라진 거는 일주일 동안 결론은 내가 느낀 점은 배트맨은 쳐놀았다. 아니 맞습니다. 안 맞습니까? 전반 승부패 하나 생기고 새로운 거 안 넣고 뭐 하키하고 롤 들어오는 아직은 안 들어왔잖아요. 결국은 일주일 요번에도 쳐놀았다. 쳐놓은 거 봤어요. 눈 게 뭐 있고 바쁠 게 뭐 있어요. 뭐 새로운 게 별로 없습니다. 그냥 복잡해 니뉴마 배트맨 홈페이지만 복잡해졌고 그냥 쳐놀았다. 근데 방장은 안 쳐놀았다. 왜? 연습 경기도 가고 LG 연습 경기도 가고 쓱 경기도 가고 하루에 창원 경기를 3경기를 다 보고 분석도 다 하고 했기 때문에 그만 하면 되고 그다음 일요일에 또 500짜리를 또 맞췄죠. 그죠? 500 가량 되는 거 발매 중지돼서 나는 배팅을 못했던 분들은 그냥 지금부터 하시면 되고요. 방장이 주말에 보니까 난 배팅을 안 했지만 공지 보니까 가상 예측들이 많이 맞고 4연타까지도 가고 막 이런 모습 보이니까 바로 메꿀 수 있겠네. 이런 생각이 들면 하면 됩니다. 비공식적인 행님들은 다 찾아왔을 것이고 알겠죠? 올킬도 나고 그랬으니까 방장 뭐 배당 200, 300 이런 거 주는 거 아니니까. 그리고 이제 달라진 게 뭐 전반 승부패가 생기긴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걸 안 했잖아요. 고배당 이런 걸 안 했잖아요. 그래서 한 2만원, 3만원짜리 해가지고 꾸준하게 갈 겁니다. 꾸준하게. 알겠죠? 갈 게 없으면 그냥 2개만 갑니다. 조합도 뭐 고배당 1, 2가 아니고 1개만 갑니다. 하루에. 알겠죠? 그래서 그거 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된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전에는 의무감을 안 줬는데 요번에 하셔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금액도 똑같이 해야 됩니다. 2만원 아니면 3만원. 만원은 아니고 만원 갈 거면 안 가는 게 맞는 거고. 아시겠죠? 거기다 그 표에 보면은 금액 써져 있습니다. 오늘 고배당 보통 2만원, 3만원 사이 말깁니다. 그래서 팅고면 똑같이 이행해 주셔야 됩니다. 부담스럽지 않죠, 그 돈은. 자, 그래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내가 하나를 뭘 보내야 되거든. 왜냐면 내가 표를 만들어 놨는데 까먹을 수도 있으니까 제가 잠깐만 톡에 좀 하나만 보내놓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내가 까먹을 수도 있거든. 요 보내놓고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1야 투수들은 요렇게 나옵니다. 노리모토, 카네마루, 달타카다 이렇게 나오니까 확인 한번 하시고요. 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분석을 계속 이어왔기 때문에 흐름 타격이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알겠죠? 잠깐만 좀 치우고 자 가보겠습니다. 제가 안 하는 거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그리고 참가할 거면 저 패키지 저거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부터 하냐면 좀 보고 있습니다. 자 요코부터 보겠습니다. 자 요코하고 한신이다. 요코 투수는 요코는 히로랑 했을 때 우리가 먹긴 먹었지만 히로랑 요코하고 히로는 뭐 했는 줄 압니까? 주말에 히로하고 요코는 뭐 했는지 압니까? 골프 했습니다. 골프 시합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갔던 거기 때문에 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히로 못한 거 요코가 겨우 이겼습니다. 이 점 가지고 잘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거는 당연히 요코가 방금 뭘 했습니까? 그 아즈마를 제외하고 나머지 투수들은 할만하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인상적인 피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데뷔한 지 엄청 된 선수들입니다. 대부분 어느 정도 흘러갔던 선수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한신승은 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뻔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거든. 근데 일단 기본은 어떤 팀이랑 붙어 센트럴이든 퍼시픽이든 이닝 이터하고 그다음에 싼똥 잘 치우고 이거는 한신이 어느 팀한테 질 팀이 없어요 딱히. 그거는 멤버 구성상 그런 거. 심지어 5선발들도 뭐 괜찮기 때문에 그런 거고. 요코는 후지카 호카지와 정보가 없는 친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서 뭐 호가자와의 뭐 데이터 이력을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은 큰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요코 경기를 그 히로 경기를 보셨다면은 저런 거는 야구 게임을 왜 할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야 되는 경기입니다. 심지어 요코는 우리가 조합에 갔던 거고 경기를 봤으면 전부 다 포대기 올리기만 하고 플라이만 치고 있었던 게 요코입니다. 그래서 저는 언더도 동반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심만을 가려면 그거를 가지 마시고 저득점을 가진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요코도 제가 항상 얘기를 하지만 요코는 어떤 컬러를 가진 팀이라 했어요? 대답해야 됩니다. 요거는 어떤 컬러를 말했잖아. 계속 똑같은 거 얘기하잖아. 요거는 어떤 컬러를 가진 팀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대답해라고. 아 씨발 언더는 나가라 무슨. 아 진짜. 내가 언제 언더 얘기하대? 와 방송을 하나도 안 돼. 내가 언제 언더 얘기하대? 뭐 얘기하대? 진짜 언더가. 방송을 똥으로 듣네. 내가 지금 10일 내나고 개막한 지가 언젠데. 와 답답하네. 홈런 나야 될 거 아니야 홈런. 그러니까 짜면 내가 뭐라 하는 거야 반말하면은 표만 띡딱 받아가지 말라고. 표만 달라고 그래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꼴 사납다 이거야. 왜? 분석을 안 듣고 족같은 소리 뭐 몇 번을 얘기했는데 못 알아듣는데 이게 표만 달라고 될 일이야 이게? 될 일이냐고. 지금 10일이 지났다 개막한 지가. 홈런이를 했잖아. SSG를 했잖아. 세밀한 야구가 떨어진다 얘기해서 안 해서. 이게 나와야 돼. 대답을 할 줄은 모르는 게 말이 되나? 얘기했어 안 해서?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아씨 졸라 답답하네. 그거 안 되니까 이제 답답한 기라. 왜? 포대기에는 다 플라이아웃 되니까 뭐야? 그러면은 세밀한 야구, 지바 같은 야구, 한신 같은 야구는 떨어지는 거지. 그럼 몇 번을 얘기했냐? 잘하든 못하든. 그래서 언더 보는 거라고. 이걸 이해를 못하면 뭐야? 뭔 소리인지 모르는 거고. 그걸 들었으면 아 방장님 맞다 그런 컬러고 그런 건 좀 떨어진다. 홈런적인 건 좋고 뭐 마인하고 이런 건 맞는데 바로 넘어갈 거 아니야. 못 들으면 뭔 소리예요 이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설명 똑바로 들으라 이거야. 맨날 표만 쳐받아가지 말고. 사람 말하면 도대체 뭐 듣냐? 놀러 오냐? 그래 보면 된다 이 말이야. 다른 얘기는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야. 어차피 요코 투수는 설명할 게 없고 경험도 많이 없는 투수가 나오잖아 오늘. 그 다음 주니치, 카네마루, 요미, 노리모토 겁나 말했지. 라쿠텐 감독이 너무 닦아서 썼고 뭐고 그 체력 분배를 안 해줬단 말이야. 선발도 옛날에 했던 선수고 근데 최근에는 이제 불펜을 많이 했던 선수제. 그 카네마루, 우메치 이런 애들은 이제 기대주인 거고. 근데 이거는 항상 요미하고 주니치 항상 저득점이 좀 많다. 노잼이다. 근데 엔딩은 주니치를 당연히 못 가져간다. 세이브 주니치는 어쩔 수가 없다. 왜? FA 영입도 안 한다. 맞죠? 피하거나 말거나 언어버 싸움 할 수밖에 없다. 그게 70% 80%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요미도 지금 달백이라든지 이런 선수들이 중심 타선이 약해. 오카모토 나갔지 이적했지. 나갔지 물보 갔지. 사카모토 이제 노세아 돼서 주전은 아니지. 그럼 달백은 아니지. 거기서 안 되기 때문에 요미가 아쉽게 질 수도 있어요. 물론 그거 말도 안 되긴 하지만. 그 투수는 기대치는 카네마루 기대치가 훨씬 높은 상황이에요. 노리모토도 5인 던지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뭐 다나카도 마찬가지고 마에다도 마찬가지고 노리모토도 마찬가지고 나이는 무시 못해요. 그래서 어쨌든 1년은 투수 리그라 보고 있기 때문에 정규함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는 어쩔 수가 없는 거다. 나이가 많다고 무조건 그렇게 하진 않지만 메이저리그 선수들은 웨일라이트라든지 그런 선수들은 해줬죠. 그게 대단한 거지 쉽지는 않습니다. 이닝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문제가 생길 거라고 보여지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요미를 엄청 좋게 찍어주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근데 분석상에서는 요미를 봐야 되는 딱 그 정도만 봐야 되는 경기라고 볼 수가 있고 아니면 얘네 둘이 잘하는 언더 맨날 재미없는 경기 그 경기로 가야지. 투수가
안 좋아도 기본적으로 오버볼 수 있는 경기는 요미우리하고 주니치는 아니었기 때문에 승하고 언더 중에서 갈 것이냐 이렇게 결정을 해야 되는 게임이라는 거죠. 그래서 노리모토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잖아. 라쿠텐의 불펜 그다음 백업도 하고 그 뭐고 저기 마무리도 하고 셋업도 하고 그러니까 그 전에 감독이 라쿠텐 감독 이상한 거 하고 했잖아 내가. 그 감독이 너무 이게 시도 못하고 뭐 제대로 쓸 다른 선수를 기용해서 뭐 이제 신인들한테 기회를 줘도 되는 그런 부분들인데 그랬던 부분들이 안 좋게 작동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요미승에 하지만 이제 타격적인 부분들이 주니치가 연계성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팀 배팅 이런 게 하나도 안 되기 때문에 언더가 될 수밖에 없다는 상황인 거고. 자, 그다음에 히로하고 야쿠. 히로는 볼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은 히로 일요일 경기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봐서 안 봐서 안 맞다는 게 말이 안 되는데 백기시가 봐서 안 봐서 봤냐고 안 봤냐고 이 흔한 이거 답을 못 하나? 히로 경기 일요일 경기 봤냐고 안 봤냐고 대답을 해라고 대답을 봤냐고 안 봤냐고 안 봤으면 봤다고 봤다 해라고 봐야 얘기가 풀린다고 이해가 빡 된다고 안 봤으면 무슨 소리인지 모른다고 막 하기 싫나? 봤으면 이해가 되고 빨리 끝나는 경기라고 방금 뭐라 돼? 요코랑 히로랑 뭐하고 있었다대? 분석할 때마다 요코랑 히로랑 뭐하고 있었다대? 뭐하고 있었다대? 방금 2분 전에 얘기했다. 골프 치고 있었다 안 하나? 그리고 히로에서 제일 잘 쳤던 애가 누군 줄 아나? 그 게임에 토코다가 뭐야? 투수잖아. 투수가 타구질이 제일 좋았어요. 지금 새로운 해법이 없다 이 말이야. 그럼 히로는 에이스가 누구야? 모리시타 아니면 티노기잖아. 근데 얘 잘하냐고. 특히 모리시타 상당히 실망스럽지. 그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어딨냐고. 선수는 있어. 부상자도 없어. 근데 골프 치고 있고 0점 내가지고 9회 말에 매니저가 직관 가고 나도 보고 있었는데 요코 경기 우리가 일요일 찍었잖아. 보고 있었는데 9회 말에 순식간 9회까지 3시 반에 퇴근을 했다. 경기가 2시인가 1시인가 그랬는데 3시간 만에 경기가 2시간 반인가 3시간 안에 경기가 끝나버렸어요. 마지막에 9회 2대0에 그러니까 요코도 못했으니까 2점밖에 못 얻었다 이 말이야. 근데 히로가 그 9회 말에 출루하고 나서 바로 주고 또 띄우기 해가 졌단 말이야. 그 토코다가 제일 잘 쳤단 말이야. 투수인데 타구질이 제일 좋아서 안타 쳤어. 아키야마는 공은 많이 보는데 결국은 플라이야. 공은 많이 보고 결국 플라이야 아키야마는. 그러기 때문에 이런 팀은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야쿠르트는 투수 수치화가 좋기 때문에 가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죠. 왜? 너무 안 좋게 보고 내가 근데 투수가 안 좋으면은 성적을 길게 끌고 가기 힘들다고 얘기를 했잖아. 실제로 요시무라가 활약이 데이터가 좋아요. 그럼 거기도 이제 들어가면은 야쿠를 안 갈 이유가 있어 없어요? 역배 받을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다는 거야. 그리고 오노바는 뭐야? 오노바는 지금 5.5 잡혀있는데 누구 때문이야? 야쿠가 지금 그래도 많이 좋아졌다 하더라도 언더 좋은 팀이라고 생각 안 해? 투수 보고 오쿠가 보고 그 다음에 오가와 보고 그 다음에 요시무라 보고 가고 그 정도까지는 아니잖아. 이제 돼가고 있는 실정인 거지. 맞지? 그 중에 제일 잘하고 있는 게 요시무라긴 해. 그럼 야쿠르트 옆에를 안 볼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야. 왜? 작년에 하고 바뀐 적이 그냥 2군 감독을 1군 감독으로 선임시킨 그게 다야. 뭐 새로운 영입을 한 것도 아니야. 투수 그대로야. 그럼 뭐야? 잘 하고 있다는 거잖아. 그리고 계속 끌고 가려면 투수 데이터가 나와줘야 되는데 야쿠르트는 방금 투수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잘 안 가던 팀이고 실제 꼴찌도 많이 했던 팀이고 그럼 이거 야쿠 옆에서 안 갈 수가 없는 경기란 말이야. 1.5 이런 걸 전혀 갈 필요가 없다 이 말이야. 그리고 내가 말했잖아. 야쿠르트는 계속 이렇게 배당을 좋게 줄 수밖에 없다고. 왜? 그 투수들이 몇 년 동안 데뷔를 어느 정도 한 친구들인데 보여준 게 없기 때문에 계속 낮은 배당 주면 안 가면 되는 부분이란 말이야. 그리고 야쿠르트가 우승했던 시즌에도 배당을 잘 준 편이었어. 무슨 말인지 알겠나?
야쿠르트 최근에 우승한 적이 있잖아. 그때 야쿠르트가 배당이 낮지가 절대 않았어. 우승하는 그 순간까지도 낮은 배당 받은 게 거의 손에 꼽아요. 그런 게 야쿠르트 컬러라 이 말이야. 알겠죠? 히로시마는 그럼 투수 쪽에서 끌고 가는 힘도 없고 타자에서도 그게 강점인데 방금 토코다 뭐 물론 한 경기에 불과하긴 하지만 그런 뉘앙스를 보여주는 팀은 우리는 찍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사이클이 돌고 그게 강점인데 그럼 뭐야? 온도를 보든지 야구를 보는데 온도가 5.5긴 하지만 야쿠르트가 더 메리트가 있긴 있죠. 옆배가. 그럼 옆배를 찍을 거냐 말 거냐 이렇게 결정을 하면 괜찮은 경기란 말이지. 맞지? 전혀 그렇게 받을 이유가 없고 1.5 이런 칠화를 할 필요가 없죠. 왜? 야쿠르트라는 팀 자체는 가뜩이나 제가 1.5 이런 거 1야에서 잘 안 찍지만은 그냥 하면 하고 안 하면 안 하는 팀이거든요. 뭐 산타나 오주나부터 해가지고 맞죠? 지금 무라카미 빠져 있지만 야마다라든지 그다음 아오키라든지 맞죠? 아오키도 이제 은퇴지만은 그래서 야쿠 옆에서 언더 보면 돼요. 답답해요. 오늘도 뻥치기 하고 있을 거예요. 답답하게 짝이 없어. 히로는 계속 홈경기인데 홈팬들은 뭔 재미로 직관을 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다음에 이오넴 라쿠텐 이건 뭐 봐야 되노? 뭐 봐야 되노? 빨리 대답해라. 경기를 보는지 보자. 요새 형님들이 경기를 보는지 보자. 이 답 이기는 바로 이 팀이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주말에 분석했던 거라든지 경기를 했던 거라든지. 여러분 경기를 똑바로 보고 있는지 보자. 아니 어느 팀 가야 되냐고 이거. 이거 어디 가야 되냐고. 바로 나와야 되잖아. 이거 고민할 필요가 뭐 있어. 바로 나와야 되는데. 라쿠로 가야 될 거 아니야. 라쿠 힘들어. 니오넴은 달라진 건 없어. 근데 우리가 알고 있던 작년에 그 모습이 아니야. 실제로 순위도 그렇고, 그리고 선발들이 작년에 하던 수치보다 이 정도의 베이스였을 때 떨어져. 그리고 어찌 보면은 빵빵 미즈단이라든지 이런 만남이라든지 치는 거는 있는 것 같은데, 요코랑 다른 점이 뭐였냐면은 세밀한 야구도 찔끔찔끔 1점씩 불어 끈질긴 그게 강팀의 조건이잖아. 그거는 지금 좀 떨어지는 입장이야. 그리고 라쿠텐은 감독은 마음에 안 들지만은 심지어 보이트도 2군에 빠졌는데도 경기가 나오고 아사무라고 불법 토바 이슈가 있는데 오히려 더 잘 되고 있는 실정이야. 그래서 그게 일시적이라고 생각을 했지. 그리고 맨날 방장 얘기하던 평균 3점에 대한 부분들 지금 많이 없어요. 이런 답답한 뭐 추가점 낼 때 못 내고 이런 부분들 없단 말이야. 그래서 저는 이것도 라쿠텐이 무조건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고 기준점은 그래도 니오넴 치던 거 빠따 무시 못하고 라쿠텐 치던 게 있으니까 7.5를 줬는데 하지를 못한단 말이야. 어쨌든 일본 야구 7.5는 지금 기준에서는 최근래 기준에서는 고점인 기준점이야. 왜 라쿠텐하고 소뱅도 그래 해가지고 그걸 7.5번 할 수도 있겠다 생각을 했잖아.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지, 그지? 니오넨도 어떻게 보면 지금 세밀한 야구 1.1 좀 따라가는 이런 야구가 약하다고 보고 있으니까 오버 볼 경기도 아니라는 거야. 니오넴 승도 마찬가지고 오버 보는 형님들 별로 메리트가 없어요. 똑같이 줘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리고 쇼지가 하야카랑 뒷받침을 해서 원투펀치를 이루고 있습니다. 3승하고 2.25 자책점도 중요하고 승도 중요하지만 지가 잘해서 승을 딴 느낌이에요. 팀의 도움을 타격을 받은 라쿠텐이 맞다 잘 치고 있잖아. 그게 아니고 지가 피칭이 원래 우리 라쿠텐이 바랬던 모습들, 그다음에 하야카와 혼자 외로운 모습들, 이런 것들 지금 뒷받침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라쿠텐이 조금 흐름을 더 타는 것도 있거든. 왜 하야카와 쇼지 말고는 어찌 보면은 떨어진다 볼 수 있는데 거기다 우레나까지. 왜 우레나는 우리가 대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1야에서는 먹히죠. 공 스피드도 먹히고. 그런 게 하나하나가 잘 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라쿠텐이. 알겠죠? 그래서 저는 니오넴의 타치 1.469 메리트가 전혀 없는 경기예요. 그래서 야쿠하고 라쿠텐하고를 오늘 유심히 한번 가봐야 되고, 그리고 쇼지도 잘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 야구에서 한 명만 이렇게 잘하더라도 투수가 7.5라는 건 오버 선호가 안 되는 리그입니다. 어쨌든 여러분이 많이 겪어봤을 거고. 그래서
언더도 같이 가져갈 수 있는 경기고 그 기준점은 이제 최근에 이제 빠따 치고 니오넨도 빠따 잘 치고 홈런 치고 뭐 미즈타니 그다음에 그 지바 경기 때도 7점까지 9대 7까지 따라갔잖아. 뭐 그런 모습들을 없어지진 않으니까 기준점 그렇게 줬는데 오바가 땡기는 경기는 아니라 이 말이야. 오바를 찍어야 되는 경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라쿠텐 역배에다가 7.5 언더. 1년은 더더욱이나 6.5냐 7.5냐 차이가 제일 중요할 수도 있는 리그거든요. 많이 겪어봤고 그랬었고 알겠죠? 그 다음에 세이브하고 소뱅. 실제로 또 세이브한테 제가 니오넴 일반승 조심하라 해가지고 세이브가 역배 떼온 적도 있었죠. 그리고 소뱅은 이제 라쿠텐한테 맞잖아 계속 이어지는데 라쿠텐한테 2번 또 빨린 것도 크고 그래도 소뱅이 라쿠텐한테 지는 건 쉽지가 않단 말이지. 근데 이거는 변수가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이 소뱅하고 세이브 경기는. 아니면 뭐밖에 선택지가 없나 언어바를 갈 거면. 세이브 항상 하고 주니치 항상 하는 거 못 뜨는 거야? 오바야? 오바야 아니야. 세이브가 이기면 항상 어떤 식이야? 그게 확률이 높잖아. 언더잖아. 2대1 나오거나 1대0인 게 이거를 데이터를 이거를 보고 잘했다 해서 내일 갈 수가 없네. 이런 데이터가 훨씬 압도적으로 많이 나오는 부분들 아니야. 맞죠? 그리고 오늘 또 스미다 나오는 부분. 스미다면 그나마 사람이잖아. 맞죠? 스튜어트는 5선발급. 이번 시즌이 가장 그 소뱅에 가고 나서 가장 좋은 시즌을 보여주는 건 맞죠. 그리고 세이브에 뭐 겐다스, 토노사키, 그다음 외국인도 타자 작년에도 안 좋고 올해도 그렇고 해줄 애가 없다 그지. 맞죠. 그냥 스미다 뭐 호투할 가능성이 큰 부분이고 소뱅 안 갈 이유는 없는데 그거는 있죠. 오섬 스튜어트, 이시카와 반도 이런 급인데 1.47. 소뱅을 팀을 보고 갈 거냐 이런 거죠. 뭐 다저스 시안이고 로블레스키인데 1.36 받고 1.4 받으면 베리트가 있냐 이런 거랑 같은 거야. 그래도 가긴 갈 거잖아. 뭐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조심할 건 없다고 봐요. 스미다 호투만 예상을 할 수가 있는 부분들이고 그래서 아니면 언더로 갈 수도 있는 거 피하는 것도 방법이니까 많이는 보지 않고요. 배당 좋게 가져갈 거면 저득점 찍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5.5, 6.5 주냐도 중요할 수 있는데 6.5 주는 것도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무지성 오늘 소병보다 오히려 라쿠텐이라든지 야구가 더 좋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경기이기 때문에 피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방장이 주말에 소뱅도 2번 피하고 라쿠텐이었죠. 그 다음에 니오넴 세이브도 1번 피했죠. 그렇다고 라쿠텐하고 니오넴을 세이브를 찍어라고는 안 했죠. 안 했고 조합에도 없었죠. 그만큼 무섭기는 무섭다는 거예요. 소뱅하고 니오넴 자체가 잘 안 한다는 거죠. 저도 몇 점 차, 뭐 3대2로 지고 뭐 이러니까 그죠. 마지막에 찬스는 무조건 오고. 그리고 세이브, 주니치 이런 팀들은 항상 2대1, 3대0 특히 저득점 이거 해가지고 상대가 못해가지고 하면 그렇게 만들었는데 연장을 가서 진다든지 적특이 만든다든지 우리가 많이 봤던 부분이죠. 투수가 누가 나오든. 그래서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피하든지 오릭스하고 치바 잭슨은 우리가 요코에서 뭐 깔 수가 없죠. 뭐 두플란티어하고 잭슨 같은 경우 그냥 언터처블 그 자체. 그 뭐고 팀빨도 아닌. 오리스 같은 경우는 타지만데 일단 첫 경기만 안 좋았을 뿐이지 어느 정도 역할을 하는 선수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뭐 오리스가 소뱅 잡은 것도 분명 있었고 그냥 다득점이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승은 그래도 오릭스를 봅니다. 잭슨이 나오지만 근데 오바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오릭스는 여러분이 언오바 치는 거는 뭐 소뱅전에도 봤을 거고 원래 구성이 되어 있는 팀이고 나는 치바 이 젊은 자원들이 있잖아. 이제 나오잖아. 계속 야망부터부터 해가지고 탁캅에 줄줄이 한 7명 있어. 잘 구성이 되고 있다고 했잖아. 더 이상 이제 쪼물딱이 타선해가지고 찔끔찔끔 붙고 이거 안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했잖아. 팀이 타자적인 부분에서 감독도 바뀌고 좋은 쪽으로 가고 있다고. 미래가 있는 이런 실제로 점수 때도 좀 나오는 부분들이고
알겠습니까? 옛날에 뭐 다네이차고 오지마 가지고만 가는 팀 아니야. 점점 뽑을 것만 뽑아가지고. 근데 그 거는 이제 아니란 말이야. 그 선봉장에 있는 게 이제 야마모토 그 노란 머리. 투수 야마모토 말고. 그렇기 때문에 오버가 더 갈 수가 있다는 거야. 알겠죠? 잭슨이고 뭐시고 이런 게 필요한 게 아니고 해봐야 오늘 언더 요소 되는 건 잭슨밖에 없어. 근데 오리스도 지난 경기나 발매 중지 혹시 발매 중지 때 경기를 안 보신 분들은 그 전에도 오버의 흐름이지 언더 흐름이라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다득점이 가장 괜찮은 경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경기는 승패는 옛날처럼 마냥 그냥 오릭스 그래도 오릭스 이거 할 수는 없어요. 왜? 씨바 타선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물론 오늘 뭐 개꼬라 막을 수도 있는데 지속적으로 이제 가능성이 생겼다는 거죠. 오늘 뭐 분석을 하고 말 게 아니니까. 그 선봉장 야마모토라든지 4번, 5번, 5번, 6번, 7번 이 라인들이 옛날에는 그냥 공짜고 언더고 막 이래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잠재력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알겠죠? 왜 오늘 하루만 하고 말 게 아니니까. 그래서 저는 이 경기 다득점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경기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 했죠 일본 야구는. 그래서 그렇게 보면 되고 그 다음에 구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배당은 2만원씩 3만원씩 이제 꾸준히 튕굴 거니까 강제로 가는 거예요. 가라 했습니다. 안 가는 게 아니고. 자 LG하고 그리고 발매 중지 기간 동안에 기아가 제일 핫했습니다. 그죠? 기아랑 KT랑 삼성 지금 선두권 쳐져 있고 LG는 뭐 꾸역꾸역 1점 차라도 그게 강팀의 조건이죠. 이겼던 부분이고 나머지는 뭐 똑같은 부분이었습니다. 롯데 졸라 못하고. 자 LG 하나 그냥 LG 볼게요. 맞잖아. 삼성 그래 강한데 뭐 한 경기는 주고 한 경기는 잡고 오면 하잖아. 그러면 뭐 나쁠 게 하나도 없고 NC한테 꾸역승을 하든 다 이기고 타격되고 뭐 우강훈이 좋고 막 맞잖아. LG가 아쉬울 건 이제 뭐 이재원이나 송찬이나 이런 안 터지는 애들 터지는 것밖에 없고 뭐 천성호 연경엽이 택한 남자 누구예요? 연경엽이 택한 남자 우강훈이 하고 천성호 아니야. 너무 잘해주고 있죠. 하나는 그 승리를 그 삼성한테 그냥 줬죠. 사고 해가지고 솔직히 유현진이 멱살 잡고 해서 롯데니까 잡은 거죠. 흐름이 좋다고 볼 수는 없죠. 노시안이도 지금 300억짜리도 수납이 되어 있는 상태고. 맞아요. 방향 태생이 근본을 얘기를 하잖아. 쓰기나 삼성이나 기아나 두산이나 이런 팀들은 그럴 수가 있어요. 원래 태생이 근본이 있고 플레이오프도 많이 가고 우승도 하고 우승권이 있고 이런 팀이잖아. 물론 하나가 처지진 않아 이번 시즌에. 근데 근본 없는 건 확실히 나온단 말이야. 팀 자체가 옛날부터 그랬던 거 뭐 플레이오프도 자주 안 가던 팀이고 하는 부분 이런 부분 나와요. 김경문 감독도 문제가 있긴 하지만 팀 자체도 그런 것들이 스탠스가 잘못 잡혀 있단 말이야. 막 끌고 땡기고 뭐 이런 것들이 강팀의 조건들이 다 있었거든. 아니라고는 해도 두산도 있었고 삼성도 있었고 지금 삼성이 그렇고 물론 원태인이 문제가 있긴 하지만 그런 게 상당히 결여가 되어 있고요. 만약 감독이 안 되면 선수끼리라도 그런 게 돼야 되는데 그래 보이지는 않거든요. 특히 뭐 고참들이 하주석이나 뭐 이런 애들인데 잘 그렇게 뭉친다고 생각은 안 들기 때문에 송중기는 뭐 지금 뭐 복권 배싱 잘해가지고 뭐 올해도 여전히 자기 역할을 씩씩가 25밖에 안 된 친구 아니야, 그지? 그래서 저는 뭐 LG는 뭐 크나큰 약점도 없고 그다음에 삼성한테 만약 두 번째 경기에도 져서 만약 2승을 줬으면 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었겠지만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는 잘하는 거 뭐 있어요? 오바 잘하잖아요. 그거 하면 될 거 아니야, 강백호라든지 맞죠? 그래서 문동주도 참 아쉽죠, 그죠? 문동주는 이 정도 해야 될 선수가 아니잖아, 그죠? 해가지고 메이저리그도 가고 그래야 된다, 우리나라를 위해서도. 미래적으로도 봤을 때도 맞죠? 근데 저번에도 뭐 어찌 이기긴 이겼지만은 문동주 인터뷰했는데 내가 잘했다고 전혀 안 느껴진다. 실제로 그런 경기였었고 내가 넘어지면 하나를 안 좋게 평가하는 게 아니고 하나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감독이 지금 팀을 상당히 망가지게 만들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존재한단 말이죠. 선수에 대한 건 여러분 어차피 다 알고 있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유현진이 멱살 잡아서 롯데전 이긴 거지. 착각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보고 하나가 다득점에 대한 수치는 계속 하고 있으니까 보면 되고 아니면 전반 5이닝도 가볼 수가 있는 경기가 이 경기예요. 저는 있다고 다 가는 건 아니고 요거는 전반 5이닝이 항상 일반승보다는 풀이닝보다는 배당이 좋을 거니까 한번 가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당연히 오버 봐야 되는 그런 경기고 그래서 8.5든 9.5든 오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알겠죠? 하나는 타격 세워야 돼요. 운동주 보고 있을 게 아니고요. 전반 이닝도 갈 수 있습니다. 전반 LG 5이닝승. 저는 전반 5이닝에 언어바를 선호하는 편은 아니에요. 알겠죠? 있어도. 그 다음에 삼성하고 일단 언어바 언더 볼 생각은 죽어도 없죠. SSG 예상한 그대로 나죠. 진 거는 좀 이해가 안 가긴 한데 다득점 컬러입니다. 삼성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저는 삼성 뎁스도 세고 뭐 박승규도 마찬가지고 삼성승 당연히 봐야 되고 쓱을 가려면 다득점 가야 된다고 NC 전부터 얘기를 했었잖아요. NC가 이기려면 다득점 안 나오고는 못 이긴다. 다득점 뚝값 해서 이긴 거잖아. 그죠? 그래서 쓱을 가려면 오버를 가는 게 맞고 그 홈런 타자 한유섬이하고 최정하고 LAD하고 요새 최지훈이도 비단연 FA 치우고 50억 준다 했는데 치우고 결과로서 그럼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보여주고 있지 않다 홈런 치고 맞죠? 정준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는 뭐 쓱도 솔직히 그렇게 높게 평가는 안 하잖아요. 시즌 초반에만 잠시 잘 나갔던 거고 그지? 결국 김건우고 뭐 백승건이고 맞을 애들을 맞는 거고 나이 많은 노경은이가 한쪽을 담당해야 되는 것도 팩트인 기반이고 그래서 저는 삼성승의 오바 이건 둘 다 투트랙으로 갈 수 있는 경기고 여러분 주말에 경기 봤을 것이고 그다음 발매 중지 기간 전에도 봤을 것이고 안 갈 이유가 딱히 없겠죠. 그죠? 배당도 후진 것도 아니고 1.69대 주면은 맞죠? 개인적으로 좀 이제 투수에서 오너 클린을 버려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뭐 그 정도 이슈만 있는 팀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나머지에 대해서는 뭐 건드릴 게 없는 그런 팀이라 보고 있기 때문에 가시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베나지아노 이 선수가 엄청 씹어먹는 그런 느낌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작년에 있었던 화이트가 낫죠. 그죠? 다드스산. 그래서 최현태는 저는 좋다고 얘기하는 그건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배당이 좀 좋지 않은가 그런 부분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쓱을 갈 거면 그걸 살려야 된다. NC전 해가지고 오버 해가지고 죽이고 그거 해야 된다. 그다음 라팍도 구장 활용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고 그 다음에 두산 롯데 롯데의 그 국내 선발들이 해줘야 된다 했죠. 근데 고참들이 못하죠. 박세용이 나균환이 김진욱에는 조금 이제 좋게 흘러가고 있는데 너무 빨아줘서는 안 되는 부분들이고 롯데는 어쨌든 타격입니다. 타격이 안 되니까 연패 타는 거예요. 난 제일 심각했던 부분이 뭐냐? 그때 우리 주말에 하나하고 욕고 가고 했잖아. 이랜드 갔잖아. 유현진이 영포트한테 무실점은 좀 너무합니다. 응? 나이 때문에는 아니지만 나이 40인데 유현진이도 홈런 한 개씩은 맞는 투수잖아요. 근데 어떻게 8회까지 무득이 날 수가 있습니까? 이거 정말 밸런스 안 맞다고 생각하거든. 그리고 오버 경기를 해도 교난이는 점수를 주잖아 대체적으로 맞잖아. 그 벤자민은 KT 때 어떻게 했는지 아실 거고요 기본적인 거. 그럼 뭐야 타자전을 하든 투수전을 하든 설사 롯데가 이겨도 롯데가 지금 흐름도 못하고 원래 흐름을 탈 때 롯데는 좀 찍은 팀이지 옛날부터 갈 이유가 없는 거죠. 그리고 9.5예요. 오버예요. 언더예요. 그럼 두산은 그렇게 신뢰가는 내용을 가진 팀인가요? 전 아니라고 보고는 중간중간 이기고 뭐 민석이가 터지고 하고 있는 부분이긴 하기 때문에 아니면 이건 언더로 쓸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알겠죠? 그래서 두산 승보다는 저는 언더가 더 메리트가 있는 그런 경기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입니다. 아시겠죠? 타격이 작동이 안 되면 투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상태인 거고 그리고 지금 작년에 뛰었던 롯데 데이비슨 있죠? 얼마나 롯데를 무시를 했으면 지금 데이비슨이 메이저리그 성적이 좋게요 안 좋게요? 안 좋아요. 근데 롯데 내가 뽑아주면 롯데 돌아갈 겁니다. 이런 건방진 얘기를 하고 있다 이 말이야. 네이버 뉴스 보세요. 그 아무리 구기하고 롯데라도 성적이 작년만큼 해줘야 데려가는 거죠. 맞아요 안 맞아요 힘들아.
나중에 보여줄게. 데이비스 인터뷰하는데 롯데 뽑아주면 돌아갈 의기도 있다. 나 부산을 좋아한다. 근데 지금 데려올 갈 상태가 아니에요. 아무리 메이저리그를 하더라도. 맞죠? 그만큼 어떻게 보면 얕잡아 본다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실력이 안 되면 그런 얘기도 안 할 건데 할만한데 롯데에서 불러주지 않을까? 롯데 비즐리 말고 한 명 가니까 내 다시 돌아가면은 좋다고 데려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고 있는 팀이란 말이야. 그래서 저는 두산승이 언더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두산도 뭐 생각보다 중간중간 이겨주고 있지만 NC도 마찬가지고 신민 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언더가 오히려 더 낫다. 그리고 두산에 항상 말하는 그 젊은 선수들이 사이클이 다 믿을 수는 없다고요. 지금 포텐이 한 번씩 터질랑 말랑 이렇게 가고는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오버가 좋은 거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벤자민의 또 호투도 우리가 KT 시절에 꾸준하게 잘했던 모습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기준으로 8.5도 아니고 그래서 9.5 언더 보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경기고 승은 두산 승을 보되 엄청 강하게 보는 건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그 다음에 키움하고 NC NC 가야죠. 키움 갈 생각은 없다 그죠. 키움은 어쨌든 엔딩이 매우 좋지 못하다. 그리고 기아한테 이길 때 3대1로 이겼으니까 편하게 이긴 경기가 하나도 없다. 맞죠? 아니면 언더 가거나 하면 되겠죠. 베르하겐이다. 왜? 우리 니오넴 성적 안 좋을 때도 닉 마르티네즈하고 베르하겐하고는 지거 했다 애가 몇 년 동안에 1야에서 꼭 구겨오니까 그대로 하더라 애가. 물론 NC도 이기라면 키움한테 이렇게 붙으면 다 이기고 압도하는 모습은 아니에요. 항상 매년 보면 한 두 경기씩 딸릴 때도 있고 한 경기 무조건 따일 때도 있고 이런 부분이긴 한데 키움을 찍으려면 어차피 오바를 가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또 투수가 신민혁이도 아니고 베르하겐이기 때문에 언더 보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키움이 만약 NC가 키움한테 뭐 이렇게 완전 압도해서 무조건 이긴다는 건 아니었단 말이죠. 그랬을 때 어떻게 했느냐? 타격이 발동이 안 됩니다. 심지어 그리고 데이비스도 살아난 거지. 지금 2할 딸이가 많아요. 김주원이도 2할 딸인가 그렇고 지금 박민호, 박건호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좀 믿을 수가 없거든요. 지금 신재인이도 기회를 줘야 돼. 김영준이도 2할 딸에다가 쓸 수밖에 없고 그 안중열이 쓸 수는 없으니까 그런 입장이니까 이거는 간단한 경기입니다. 언더를 볼 거냐 NC 승을 볼 거냐 많이 보기는 어렵고 그렇다고 키움 2.5 가기도 그렇고 전반승을 노리기도 베르하겐이고 오늘 그 다음에 키움의 투수는 오석주죠. 오석주 아세요? 알기야 알지. 근데 뭐 보여준 게 없잖아요. 모르고 안 하는데 어떻게 가요? 뭐 오늘 뭐 초필사겠습니까? 아니죠. 알겠죠? 키움은 말 그대로 참 정직한 구단이에요. 선수 키움이다. 파는 건 잘합니다. 알겠죠? 근데 갈 수는 없는 구단 아닙니까, 그죠? 키움 갈 거면 오버 가면 되지, 그지? 베르하겐 어쨌든 공략을 해야 뭐 나오지. 뭐 안 해가지고 하면 이길 수도 있겠지만 NC가 저라고 저번에 뭐 KT 싸우어처럼 그렇게 경기를 쳐서 이겨야 되는 게 질 수도 있지만 확률상 어렵잖아, 그지? 다른 경기 가는 게 낫겠죠. 그 다음에 기아 나름 또 빅매치. 이거 좀 어려워요. 둘 다 페이스가 좋고 우리 KT랑 기아랑 묶어서 간 적도 많고 기아 쭉 가서 김태형이는 올로가 칭찬하 이제 잠재력 있는 선수지만 어쨌든 보여준 게 없는 상황이고 오원석이는 10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선수라고 했죠. 그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10.5거든. 너무 많아요. 양 팀이 주말 내내 빠따치고 기아 연승 타고 KT도 뭐 NC한테 죽이고 다 맞아요. 키움한테 한번 진 거 빼고는 맞죠. 근데 오원석이고 김태형이고 그리고 또 피로도도 상당히 높기 때문에 양 팀이 나는 오히려 이 경기는 언더가 좋다고 생각하면 기준점도 중요할 수 있는데 10.5나 주면 저는 언더 봅니다. 물론 이렇게 줘야죠. 양 팀이 빠따가 둘이 주말에 그래서 우리가 KT도 가고 기아도 갔던 거 아니에요. 그죠? 둘이서 묶어서 갔잖아요. 주말에 맞죠? 많이 갔었잖아. 그죠? 이거는 오원석하고 김태형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죠? 오원석이도 여러분이 뭐 높게 평가 안 해서 그렇지 자한 중에서 젊은 연건 중에서 뽑으라면은 10개 안에 들어 방금 10개 안에 들어가는 게 잘하는 건가요?
10개 정도면 팀이 몇 개인데 팀이 우리 KBO 팀이 10개고 투수가 몇 명인데 기회를 줘도 못하는 새끼들도 있는데 맞잖아. 신영우 이런 애들 맞죠? 장재영이 신영우 이의리도 요새 조금 하지 맞지? 그러니까 이거는 언더로 써먹을 수도 있는 거. 롯데도 마찬가지고 승패는 누가 이겨도 안 이상한 게예요. 그래도 방장은 KT도 잘했지만 기아의 임팩트가 더 컸기 때문에 토보머 형님의 정상화 더 컸기 때문에 기아를 보는 거지. 배팅을 기아를 찍기에는 엄청 좋은 것은 당연히 아니겠죠. 롯데도 마찬가지고 언어바를 조지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에요. 왜? 이건 누가 이겨도 안 이상해요. 오은석이 앞선다고 해서 오은석이 무조건 이긴다 보장이 없어요. 왜? 우리가 기아 갔을 때 여러분 내가 기아승만 줬어요. 기아 만승까지 했단 말이야. 후반에 또 김도영이하고 나성범이 이게 발동이 계속되면서 우리 두산한테 지긴 했지만 두산한테 마지막에 말로 찬스 안 되겠지만 그거 생길 수 있단 말이야. 오은석이 또 내려간 이후로 맞죠? 물론 박영현이 나오긴 하지만은 그만큼 무섭다. 박영현이 나와도 무섭단 말이야. 그러니까 언제든 마인까지 했잖아. 방금 배당이 좋아도 만승까지 읽는다 했잖아. 그 계속 그러면서 기아가 연승을 타면서 남행열차를 타면서 갔단 말이야. 그리고 심지어 마지막에 뽀라졌지만 또 그때도 두산이 기아가 말루를 채우고 김도영이 홈런 치고 그래 했단 말이야. 양희지가 그다음 홈런 바로 쳐서 그렇지. 무섭단 말이지. 그래서 저는 기아 역배승에다가 이거는 언더. 롯데하고 기아는 언더로 써야 된다. 아니 패스라든지. 그리고 오늘 일본 야구들 라쿠텐하고 오리스하고 라쿠텐하고 야쿠는 저배당 받을 것이 아니다. 이렇게 좀 숙지를 하고 계세요. 그리고 방장은 뭐랬어? 국야든 1야든 K리그든 J리그든 똑같다고 했습니다. 똑같다고 했어요. 파주도 써야 되고 이랜드도 봐봐 좋더라 이가. 내가 결과로서 다 증명을 하고 있잖아. 써야 된다고. 생각을 깨세요. 제발 좀 깨세요. 자 K리그 3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천 상무하고 강원 딱 쓰는 생각 모르겠다. 특히 김천이 맛이 많이 갔다. 국대 선수 수급도 별로 요번 시즌에는 별로 안 좋고 그럼 징계 먹었죠. 내년에 바로 2부 갑니다. 의욕도 없습니다. 2부 확정이에요. 아시죠? 이슈 알아 몰라? 대답을 해. 네이버 기사도 좀 보고 해. 김천 상무 2부 확정인가 알아 몰라? 2부 확정이가 뭐 알아 몰라? 이거 이기든 2부 가야 돼. 징계 먹었어요. 찾아봐요. 별 의욕이 없다. 그거를 떠나서 경기력도 안 나와. 강원도 우리가 마치다부터 해가지고 가나 안 가나? 언더나 방금 답답합니다. 이거 왜 이렇습니까? 이래 되는 거 아이가? 그럼 뭐가 하면 되겠노? 무승부, 풀 이닝 무승부, 전반 무승부. 그 다음에 언더 보면 되겠지. 내용을 할 게 없다 지금 강원도만. 특히 김천 상무는 그래도 매 시즌 군경팀 아이가 그래도 그 잘하는 선수들 군입대 시켜가지고 맞지? 의욕도 없고 지금 순위도 엄청 떨어져 있고 강원도 그렇다고 갈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전형적으로 전반 무승부 노리든지 풀 무승부 노리든지 아니면 언더 보든지 그럴 경기다. 설명할 게 없는 상황입니다. FC 서울하고 부천은 제가 항상 뭘 얘기하든 키워드를 이 지겹다. 부천에 뭐 있나? 돈을 쓰는 구단이라 했나? 안 쓰는 구단이라 했잖아. 안산 위에야 안산. 거기 꼬파 밑에 K리그 2부 팀 중에서도 밑에야. 성적은 내 안 내? K리그 2 배팅하는 사람 모르는 사람도 방금 부천은 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플레이오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잖아. 그럼 그거 뭐라고 했어? 용병 잘 뽑아오는 것도 뽑아오는 거지만 이영민 감독이 치는다고 했잖아. 맞잖아. 선수 수급만 하면 바로 일부 승격할 수가 있어요. 맨날 5위권에 들어가고 뒷심이 이제 떨어지는 건 선수 수급이 안 되기 때문에 용병은 또 잘 뽑아와요. 거의 약간 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되지. 약간 김종민이랑 도공 선수도 월등하게 너무 이렇게 높은 건 아니잖아. 따져 보면은 그런 느낌이야. 약간 끈끈하고 전술대로 가고 이런 거야. 아니면 설명이 안 돼. 멤버로 봤을 때 그 정도 아니거든. 솔직히 2군 구단 봤을 때 점이 한 27인가 26위 정도 돼. 실제로 돈 쓰는 비율이. 근데 가성비는 짱이야. 다른데 팀 또 오퍼 들어오면은 안 간다. 나 부천에 남을 거다. 약간 이정혁 광주 같은 그런 느낌이야. 알겠죠? 그래서
마냥 FC 서울이 지금 좋고 또 뿌들 패고 울산 패고 전북 패고 뭐 지난번 또 패고 했다 해서 FC 서울을 갈 수가 없어. 프렌이나 무승부나 오바 쪽으로 가야 되는 부분이에요. 저는 전반도 부천 프랜승을 보고 프리닝도 부천 프랜승을 보고 2.5 오바 봅니다. 서울이 다 압도적인 거 맞아요. 말할 필요가 뭐 있어. 특히 또 홈이잖아. 지금 F 서울 상황 경기장이면 그러면 방장님 부천 선수들 큰 경기장에 대한 공포감이 있지 않을까요? 있을 수도 있어. 근데 경기 보면은 지난 경기 때도 부천하고 인천 보면 또 무승부 떴죠. 인천이 잘했는데도 인천이 2대2로 비겼거든요. 그런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건 감독 순수한 능력이죠. 잘 짜고 선수들이 잘 따라주고 그게 몇 년째 이어지기 때문에 이영민 감독 계속 부천은 계속 있는 거 아니야. 알겠죠? 그래서 오바를 쓰든지 F 서울 간단하게 생각할 문제는 아니다 이 말이야. 도깨비 같은 경우 무시 못한다 이 말이야. 알겠죠? 전북하고 인천은 어쨌든 컬러는 무시 못하네요. 이제 짠물 해가지고 광등 안 당하고 이거 돼 있는데 그다음 무고사 위주로 하는 거 다고 그다음 제르소가 지금 제주 SK 시절에 제르소 그 역할이 안 나오고 있어. 작년까지만 해도 괜찮았었던 부분인데 전북 가면 될 것 같아요. 정정용 감독도 상당히 유능한 감독이고 그다음에 강원 원정 경기라든지 뭐 일방적으로 패당할 것 같은 경기는 없어. 그 FC 서울하고 전북 그 경기는 방 상황 경기는 솔직히 운이 좀 작동이 됐던 경기가 FC 서울이. 그래서 뭐 전북을 굳이 안 갈 이유가 없고 그다음에 전반은 무승부가 좀 나올 수도 있어요. 전북이 초반에 좀 그런 부분들을 좀 가져가거든. 그리고 인천이 좀 끈끈한 초반 버티는 힘은 있기 때문에 그 표 보면은 전북 현대 승되어 있고 전반은 전북 현대 무승부 이렇게 써져 있죠. 그건 인천이 그런 팀이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당연히 짝지는 언더 돼 있죠. 맞죠? 전반 인천이 무승부면 오버되면 말이 뭐 나올 수도 있지 말이 안 되는 거잖아. 그래서 옆에 짝지 어떻게 돼 있는 언더로 돼 있잖아. 무슨 느낌인지 알겠나? 풀은 전북이 이기는데 초반에는 살짝 밀릴 가능성도 있다고. 왜? 인천이 그런 게임은 잘 하는 팀이니까 강등을 당할 걸 안 당했던 거거든. 그 하는 방법을 알거든. 윤정환 감독 같은 경우도 상당히 다 사간도수에서 무슨 무관도수라고 했잖아. 윤정환 감독 사간도수 있었잖아. 여러분 축구 배팅 좀 하는 사람들은 무관도수 뭐야? 그 윤정환의 무관도수 아니야, 그지? 그 전반전을 무승부로 만들고 답답하게 만든다는 거지. 그래서 무승부 가능성이 있고 그다음 결국 이기는 거 그래도 전북 엔딩으로 끝난다 이 말이죠. 언더 보면서 오버풀 경기는 아니고 알겠죠? 그렇게 보면은 된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그거 전반 핸디캡하고 전반 언어퍼 보면 다 이해될 거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시면 저한테 물어보시면 되고 그냥 전반이냐 풀이냐 그 차이가 다른 거지 핸디 1, 핸디 이거 다 똑같습니다. 1.5인기고 기준점 1.5고 3점을 줄 때는 전반전이 2점을 줄 수도 있는 거고 알겠죠? 어려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알겠죠? 그 보면 그대로 그냥 똑같이 생각하면 됩니다. 그냥 전반이냐 풀이냐 그 차이밖에 없는 겁니다. 알겠죠? 됐죠? 그래서 다 오늘 여기나 다 써야 되고 그 다음에 방금 앞으로 2만 원씩 3만 원씩 그 이상은 하지 말고 그 위에 써줄 겁니다 표에. 거기 이거는 강제 의무입니다. 그 전에는 이렇게 하면 한번 찍어버려 했던 거고 그래서 꾸준히 가셔야 됩니다. 안 따라주면 안 됩니다. 얘기했습니다. 내일도 얘기할 거고 원래는 저는 가도 안 했던 사람이잖아. 좋아 원투만 가는 사람이잖아. 그럼 갑자기 뭐 남들 따라해 그게 아니고 그런 것들이 자꾸 들어오니까 건드려 볼 수 있는 것들을 2만 원, 3만 원 막 엄청 부담스럽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먹으면 한 20만 원 뭐 이렇게 들어올 거 아니야. 뭐 3만 원 지금 뭐 45 나올 거 아니야. 그러면 이게 좀 꽤 괜찮을 수 있는 부분이거든. 그래서 선택을 하겠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끝. 됐지? 그래서 오늘 좀 일리아스 키워드를 주자면 야구, 라쿠텐 이런 것들 잘 써보라는 거고 국외에서는 언더를 잘 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K리그도 버릴 게 아니다. 김천상무 같은 경우는 이제 2부 확정이기 때문에 의욕도 없고 뭐 그다음 군경팀 중에서 멤버 메리트가 좀 떨어져요. 그리고 감독도 그렇게 유능한 감독도 아니고 부천은 무시 못하는 거는 K리그 2를 조금 베팅해 보신 분들은 맞다. FC 서울 무섭지만은 부천 이 새끼들도 2대1로 질 뻔했던 것도 2대2 만들어서 또 그렇게 경기를 하네. 그냥 순수 감독이 잘하는 거다. 그래서 선수가 잘 따라주는 거다. 그럼 이제 오바나
뭐 전반 프렌이나 아니면은 프리닝 프렌 볼 수 있는 거죠. 서울에 보여주기가 어렵죠. 전북은 방금 얘기를 했고 그렇게 해가지고 두 조합 가고 10배짜리 하나 가고 이렇게 짰습니다. 알겠죠? 따라줘야 돼요. 네 마음대로 할 건 패키지를 사지 마세요. 알겠죠? 그리고 업 버튼 좀 눌러줘. 업 버튼은 잘 안 누르더라. 분석 이렇게 쎄 빠지게 하고 논리 정연하게 하고 빨리빨리 하는데 업을 안 눌러주는 거는 어디 싸가지 없는 놈이고 눌러주세요. 그 뭐지 어려운 것도 아니고 업 한번 눌러주면 되는 거다. 숲TV도 마찬가지고 기본 예절이 없는 사람입니다. 알겠죠? 됐습니다.